오늘은 임대주택 월세 세금과 관련된 세금 적게 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번 달에는 주택 임대와 관련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이번 달까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월세에 대해서 이 소득세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형주택은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왜냐면 이제 임대주택은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 임대주택의 보증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그리고 3주택 이상일 경우, 자, 임대주택이 3개 이상이면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본인 주택 해서 주택수가 3개 이상이면서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면 과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 임대주택 3개, 그러니까 주택 3개를 산정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만 100개를 가지고 있고 이 소형주택 한 개당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자, 그러면 전세보증금 합계가 100억인데 이 소형주택 100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소형주택만 100개를 가지고 있고 한 개당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100억 원이다. 자,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소형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바로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이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형주택이라는 것은 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이 두 개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2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소형주택 아니죠. 자,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인데 전용면적은 뭐 40제곱미터가 초과되는데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이다. 마찬가지로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게 소형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주택은 월세보다 임대보증금이 전세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간 월세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보통 이 월세 수입, 주택임대 월세 수입도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합산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는 게 맞지만, 자, 이런 연간 월세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액은 임대료,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3개 이상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거기에 과세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임대료, 간주임대료 합치면 수익금액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등록임대주택은 수익금액의 60%가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400만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빼면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고, 자, 여기에 14%를 곱하면 세액이 산정이 되고, 단기 이 세액에서 이제 빼줍니다.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 이 세액의 30%, 단기 임대사업자 4년짜리는
30%를 빼주고 장기 임대 사업자 8년짜리는 세액의 75%를 빼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등록되지 않았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는 둘 중 한 군데가 등록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미등록 임대주택이라고 봐서 수익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빼주고 공제금액 200만 원을 빼준다. 자, 그러면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 수익금액 50% 빼주고 공제금액 200만 원을 빼주면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14%로 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간 월세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하는 게 왜 유리하냐? 자,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의 60% 또는 50%의 경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 기껏해야 10% 20%밖에 되지 않는데, 자, 이 월세 2천만 원 이하이다. 연간 월세가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등록임대주택은 60%까지 경비로 인정해주고 미등록임대주택은 50%까지 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간 월세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하는 게 세금을 더 적게 낼 유인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의해야 될 게 이제 바로 이 등록임대주택 뭐 세액의 30%, 세액의 75% 감면해 주는 게 지금 당장 당근일 것 같아도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임대주택 세액 감면 35%, 이 75%가 이 몇 푼 세금 줄이고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5월에 내는 이 주택 월세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 그래서 월세 수입에 대해서 내는 걸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 외에 임대주택을 매각했을 때, 자, 임대주택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또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 임대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세로 세액 계산한 게 조금 전에 분리과세로 계산한 게 뭐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죠. 자, 그리고 뭐 8년짜리 등록임대사업자다. 자, 그러면 75%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 100만 원에서 세액 감면 75만 원 빼면 30만 원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니까 결국 75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되면 감가상각을 의제를 합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 한 걸로 의제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감가상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임시적으로 뭐 20년, 30년 사용할 것으로 봐서 20년, 30년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감가상각 의지한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 자, 그리고 20년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이 산정이 되는데 이 500만 원을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감가상각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종합소득세 때 인정받은 것은 이 500만 원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75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되면 이 감가상각 500만 원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 처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한 걸로 봐서 이 500만 원은 추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에서 월세 세액 100만 원에서 세액 감면 75% 받아서 자, 75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절감을 했는데, 자, 추후에 이 임대주택을 매각해서 9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됐다고 치죠. 뭐 한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차익이 많이 올라서 9천만 원이 차익이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세율은 35%입니다. 자, 그러면 이 35%의 세율 구간 중에 이 500만 원을 경비 처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500만 원 곱하기 35% 하면 17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세액 감면 75% 75만 원
몇 푼 세액 감면 적용받고 추후에 양도소득세는 175만 원으로 추가로 더 폭탄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만 원 세액 감면 받아서 종합소득세 절감한 것보다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게 175만 원으로서 100만 원은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푼돈으로 세금 줄이고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세액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뭐 과세관청에선 뭐 또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 떠들어댑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뭐 마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액 감면을 줘서 소득세도 뭐 낼 게 없다는 식으로 뭐 생색을 내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액 감면 받아보면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별 의미 없는 정책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또는 정부가 또는 국회 또 민주당이 과대 과장을 해서 마치 임대사업자한테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허풍을 떨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이다 세액 감면 받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제 종합소득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실제로 들어간 경비보다 법정, 소득세법, 우리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경비를 반영하는 게 훨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세 합계를 수입이라고 하고 이 월세를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임대주택 관련 경비 이것을 빼면 이익이 발생이 되고, 자, 이것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 것이고 이익이 적으면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비가 많아야 되죠. 자,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적었는데, 자, 경비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화살표가 반대죠. 반대입니다. 즉, 경비가 적으면 이익은 많은 것이 되는 거고, 경비가 많으면 이익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익 소득을 줄여야 되고 이익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수익 금액이 2,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5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2,100만 원 수입에서 500만 원 경비 빼면 1,5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정 경비를 반영했을 때, 자, 수익 금액이 2,100만 원일 때 법정,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가 얼마냐? 42.6%입니다. 자, 그래서 2,100만 원 곱하기 42.6% 하면 890만 원의 법정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익은 얼마냐? 2,100만 원에서 법정 경비 890만 원을 차감하면 1,21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경비가 수익금액 대비 경비 실제로 발생된 경비가 42.6% 미만이면 바로 법정 경비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든 것 같이 실제 경비로 했더니 1,500만 원인데 소득세법에서 인정된 경비로 했더니 890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이 1210만 원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 소득세법에서 인정된 경비로 한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경비로 해서 뺀 이익과 소득세법에서 인정된 법정 경비로 뺀 거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 더 적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서 적게 나온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비가 수입 대비 42.6% 미만이다. 자,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인정한 법정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경비가 수입 대비 42.6%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수익 금액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경비 인테리어 비용 반영을 해서
세금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금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마이너스를 내서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이익 마이너스 된 것은 계속 10년 동안 이익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임대주택 구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했다. 자, 그랬을 때는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게 없다. 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경비가 수익 금액 대비 42.6%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월세 합계가 2,400만 원이 초과됐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임대주택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을 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라든지,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료라든지,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비, 뭐 도배장판 교체 비용이라든지, 보일러 교체 비용 등 관련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라든지 임대주택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도 자 바로 이 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퇴거했을 때 부담하는 이 중개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세입자가 퇴거하거나 입주할 때 들어가는 청소비용 등, 자, 이러한 것들은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익을 낮춰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비용, 이러한 경비들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을 해주고, 자, 계좌이체가 지급이 돼야, 계좌이체로 해줘야 나중에 경비 처리로 받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청소비용으로 10만 원 지급했다. 그런데 청소비용으로 현금 지급했다. 자, 그러면 그 청소비용 현금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비용 1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청소비용을 뭐 이 청소하는 아줌마라든지 또는 청소가 어디 뭐 위탁 비용을 했다 그러면 자, 그 위탁한 회사 또는 청소한 아줌마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주게 되면 그 계좌 이체된 것이 있고 그 계좌 이체된 게 청소 비용이라고 청소 비용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받아두면 이 청소 비용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도 경비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주택임대소득 그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임대 월세 받는 이 주택 월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